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분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10과 1, 이웃과 나, 과제 2, 읽고 의견 말하기입니다.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나 기부 등 나눔에 대한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계신가요? 참여를 한다면 또는 잘 안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우리 나눔에 대한 설문조사 같이 진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재 267쪽입니다. 먼저 설문조사지 함께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지 함께 보면서요, 여러분의 대답도 저하고 같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대답에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하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본인의 대답 이야기해주세요. 1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중국에서 저도 최근에 어디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자주 한 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전공이 한국어 교육이다 보니까 네팔이나 아니면 스리랑카 아니면 몽골 등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드리는 교육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사회복지단체나 개인, 경조사비는 제외입니다. 자, 경조사란 뭐냐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기쁘거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를 경조사라고 하고 그때마다 우리 리진 주잖아요. 그 리진을 우리 경조사비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단체나 개인에게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경조사비는 제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기부를 꾸준히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꽃동네라는 장애인을 모아놓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한 달에 큰돈 아니고요, 한국 돈 5,000원씩을 한 달 그쪽으로 기부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 있다면 기부한 연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부 횟수는 몇 번입니까? 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한 달에 5,000원, 그렇게 되면 연간 6만 원이에요. 자, 기부 횟수는 어쨌든 간에 1년에 12번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없으시다면 상관없고요. 4번, 지하철, 은행, 마트 계산대 등에 비치된 모금함이나 재활용 기부함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마트에도 항상 계산대에 있죠. 적십자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각종 기부단체에서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기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길거리에 지하철역 주변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번화가에 자선 냄비를 설치하거든요. 혹시 한국 여행이나 유학 경험 있는 친구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명동 한복판이나 현대백화점 앞에 빨간색 자선 냄비라는 기부함을 설치해 놓고 앞에서 경찰복 같은 제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기부합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선 냄비거든요. 저 그쪽으로 기부한 적은 있어요. 5. 자선 가게 바자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자선 가게는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자, 여러분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두 번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구매한 적이 있기는 해요. 자, 6번째. 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동정심, 불쌍해서. 2번,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문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간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워낙에 생각이 없다가 아버지 따라서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번, 사회에 대한 책임감.
4번, 개인적인 행복감, 종교적 신념. 자, 그리고 5번, 기타. 자, 여러분 한번 골라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자, 그리고 7번. 기부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만약에 기부를 잘 안 하고 있다면 한번 골라주세요. 1번,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2번, 소득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번,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4번, 어디에서 어떻게 기부하는지 몰라서. 5번, 기부 대상자, 기부를 요청한 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 6. 기타입니다. 자, 여러분 기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세요? 자, 그리고 8번. 기부하신 경우 어디에 기부를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선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꽃동네 장애복지시설에 기부를 한 적이 있고 2008년에 시촨성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나눔의 바자를 열어가지고요. 나눔 시장이죠. 각자 물건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물건들 팔아서 그 돈으로 시촨성에 기부를 했는데 바로 시촨성에 연결하지는 않고 한국의 한 기관을 통해서 기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국제단체죠. 유니세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는 한국 유니세프를 찾아가서 유니세프에다가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촨성에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있는 자선냄비에 기부를 한 적이 있고요. 자, 여러분은요, 어떻게 기부를 하셨나요? 어느 단체에다가 혹은 어느 개인에 기부를 하셨나요? 자, 9번.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쓰십시오. 1번, 빈곤 가구 지원. 네, 가난하게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거고요. 2번, 아동 복지 지원. 3번, 장애인 복지 지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꽃동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지원에 해당되겠죠. 4번, 노인 복지 지원. 5번, 재난재해 등 긴급 구호활동 지원, 시촨성 대지진이 이 경우에 해당했었고요. 6번, 환경 및 동물보호. 7번,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8번, 기타입니다. 자, 설문조사 여러분도 다 같이 저하고 해보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답한 한국인의 평균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결과와 어떻게 다릅니까? 비교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하나하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결과 가지고 비교해서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에 한국인들의 평균 결과는 4명 중 1명, 4분의 1 정도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단체나 개인에게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 기부에 대해서는요. 10명 중 7명이 기부를 하고 있다고 대답해 70%가 하고 있는 거죠.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고요. 3번. 있다면 기부한 연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부 횟수는 몇 번입니까?에 대해서 연간 10만원, 평균 1.5회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4번. 지하철, 은행, 마트 계산대 등에 비치된 모금함이나 재활용 기부함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10명 중 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5번. 자선가게 바자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까? 10명 중 3명이 산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6번.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정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60.2%가 동정심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41.9%가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문화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40.1%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16.8%가 개인적인 행복감과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7번, 기부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았던 대답은 바로 24.6%의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외에 19%, 소득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13.3%가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8.9%가 기부 대상자 기부를 요청한 기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8.3%가 어디에 어떻게 기부하는지를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8번, 기부하신 경우 어디에 기부를 했습니까에 대한 대답에서 43.3%가 사회복지단체, 25.6%가 언론사, 25.1%가 종교단체, 13.5%가 직장, 그리고 12.2%가 대상자에게 직접 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55.5%로 아동복지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45.8%로 빈곤가구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 43.6%가 노인복지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43.3%가 장애인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 재난재해 등 긴급구호 활동 지원이 40.8%,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이 6.3%, 환경 및 동물보호가 4.4%였고 기타 선교, 문화 및 예술 분야 지원, 해외 구호 활동 지원, 국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당 및 정치단체 지원, 조선 동포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 바탕으로 비교해서 말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 결과들이 지금 좀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서 말해보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비교 대상을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중국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부 문화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의 인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 있는 한 자선 구호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자료고요. 네, 기부지수를 나타냈는데요. 2015년 세계 기부지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미얀마라고 합니다. 미얀마도 사실 아직 국제 구호를 많이 받고 있는 또 국제 기부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은 그리고 국민소득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국가지만은 기부 지수가 거의 상위권에 있는 국가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미얀마 같은 경우가 지금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영향으로 아마 지수가 높은 거다. 승려 인구가 많아서 종교적인 기부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 계속 봐주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미얀마 외에 또 경제력과 비례하는 국가들도 있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가 2위, 뉴질랜드가 3위, 캐나다가 4위, 호주가 5위로 선진국들 중에서도 5위권에 포진된 국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경제력과 비례한 경우였어요. 1위가 조금 반전인 거죠. 경제력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 자, 5위권 안에 선진국들이 좀 랭크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외에는 뭐 경제력과 비례하나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까 1위도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았는데 자, 스리랑카 8위, 케냐 11위, 그리고 또 말타 12위, 바레인 13위, 과테말라 16위, 부탄 17위, 키르기즈스탄 18위, 태국 19위 등 다수의 개발도상 국가들도 상위권에 포진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어떤지 볼게요. 한국은 지난해 60위에서 64위로 4단계 떨어졌고, 일본은 90위에서 102위로 더 밀렸습니다. 자, 그 외 중국 볼게요. 중국은 14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셨죠? 자, 어쨌든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직 기부 문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는 결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결과 바탕으로 말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한국 모두 해마다 국민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화되고 국민들 삶이 다 윤택해지고 있어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같이 살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기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자,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내용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해마다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고 서민층의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혼자만 잘 먹고 따뜻하게 입을 게 아니라 사회 빈곤층과 나누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기부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직은 더한 인식 확산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자료 넣어볼게요. 자, 영국의 한 자선단체가 조사 발표한 결과가 증거다라고 제시해주고요. 경제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보여줬다. 자, 한국 64위, 중국은 144위였다. 그래서 이 결과 바탕으로 했을 때 아직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한 자선단체가 조사 발표한 결과가 이를 말해주는데 경제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한국은 64위, 중국은 144위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무관심하다시피 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 배웠던 문법 다시피 사용해 줘봤어요. 진짜 완전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까지다라는 비유 표현이죠. 자, 이렇게 2번 기부 문화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인식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로 한번 말하기 진행해 봤었고요.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9번에서 여러분 나라의 경우라면 어떤 순서가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 순서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자, 아까 9번이었으면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이었죠. 한국의 평균 조사 결과는 아동복지 지원, 그 다음에 빈곤가구 지원, 노인복지 지원 순서였는데요. 자, 우리 중국 순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좀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아동복지에 우선 시급하다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재난재해 등 긴급 구호 활동 지원에 쓰면 좋겠다라는 말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중국도 2008년에 쓰촨성 대지진 때 굉장한 도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중국도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고령화 문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 문제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기부금이 사용됐으면 하는 순서. 첫 번째, 아동복지. 두 번째, 재난재해 등 긴급구호 활동 지원. 세 번째, 노인복지 순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아동복지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자, 왜냐면은 아동들은 한 국가의 미래 자원이잖아요. 그 아동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또 국가의 비전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아동들에게 쓰는 거야말로 미래 사회를 위한 더한 환원은 없겠죠? 자, 이런 말들 정리해서 우리 말해볼게요. 아동들은 한 국가의 미래 자원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부해온 기부금을 의미 있게 쓰고자 한다면 아동복지에 사용해
미래 사회에 영향력이 될 아이들에게 쓴다면 좋을 것입니다. 로 의견 말해봤고요. 자, 두 번째, 자연재해 부분입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잘 살고 있다가 자연의 재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고 살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너무 많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08년 스촨 대지진 때 세계 각지의 관심과 도움으로 재건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의 큰 자연재해 2011년 일본의 쓰나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2015년에 네팔 지진 등도 있었죠. 자, 그때마다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발을 뻗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국가 외에 또 전 세계적인 관심과 그 기부 또 정성으로 더 빠른 재건이 가능해지겠죠. 자,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 따라 말해주세요.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힘을 쓸 수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2011년 일본 쓰나미, 2015년 네팔 지진 등이 그러합니다. 피해 후 자연재해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의 터전을 다시 재건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터전을 잃다시피 한 지역 거주민들은 전국 또는 세계 각지의 기부 및 구호의 힘으로 다시 생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살펴봤을 때 기부금을 재난, 재해 등 긴급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쓰는 것도 자연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희망을 잃은 사람들 및 지역을 재건하는 의미 있는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자, 노인복지요, 여러분 한국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중국은 어떤가요? 자, 한국 뉴스에서 어떤 거 자주 들을 수 있냐면요. 독거노인들 문제요.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니까 혼자 정말 좁은 방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그런데 가족분들이나 주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채로 방치되는 거예요, 시신이. 씁쓸하죠, 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만 필요할 뿐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독거노인 문제, 돌봐줄 가족들이 없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자, 말해보겠습니다. 최근 쓸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발견되지 못한 채 골방에 방치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인근 이웃에게 발견되는 독거노인들의 죽음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독거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노인 복지에 쓴다면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서 10과 1항에서 우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떻게 따뜻하게 사회를 만드는 나눔에 대한 관심 생겨나셨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10과 2부분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